안녕하세요. 구천우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밀라노에서 북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르가모시 외곽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다 비토리오입니다.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단 13개뿐인 3스타 레스토랑 중 한 곳으로 한국 분들께도 잘 알려진 곳이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2020년과 2022년에 예약을 했다가 코로나로 결국 예약을 취소하고 세 번째 시도 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굿튜브! 세레아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다 비토리오는 창업주인 비토리오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입니다. 비토리오와 그의 아내가 1966년 문을 연 레스토랑으로 1978년에 원스타, 1996년에 투스타, 그리고 2010년에 드디어 3스타를 획득했습니다. 비토리오 사후 브루나 여사를 중심으로 그녀의 5 자녀들이 레스토랑을 이끌고 있으며 그중 엔리코와 로베르토는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총괄 책임자인 프란체스코와 접객 담당 로셀라가 계속 테이블을 돌면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었는데 이탈리아 최고의 3스타 레스토랑이지만 가족 경영 레스토랑의 따뜻하고 정스러운 접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비토리오의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객실과 레스토랑 좌석이 컨펌되면 회신 메일이 오는데 회신 메일에 첨부된 시큐어 링크를 통해 신용카드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발 얼마 전 일본에서 제 신용카드로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가 있었다는 카드사의 연락을 받고 신용카드를 재발급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예약하면서 오픈해 놓은 카드를 모두 바꾸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처음 예약할 때도 신용카드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가장 빠른 대처를 해준 곳이 다비토리오였습니다. 속 답답하게 일하는 곳들도 좀 있었는데 다비토리오의 응대는 정말 신속 정확했습니다. 방문 전부터 신뢰가 쌓이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럼 호텔 라 디모라와 다비토리오 레스토랑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건물 전경이고요. 테라스 좌석입니다. 낮에는 이곳에서 식사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 날이 쌀쌀해서 그런지 디너타임엔 테라스 좌석을 오픈하지 않더군요. 수영장도 있는데 물은 채워두었지만 역시나 아직 수영장 운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옆쪽으로도 테이블이 좀 있는데 이곳도 아직 저녁 시간엔 운영하지 않더라고요. 입구에 미슐랭 3스타 르레 샤토 딱지 붙어 있고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이드북인 르 소스테 딱지도 붙어 있네요. 가족 사진에 적혀 있는 웰컴 홈이라는 문구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로비 라운지와 프런트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에는 아직도 한창 점심 식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웰컴 드링크를 마시며 체크인을 진행한 후 2층에 있는 객실로 향했습니다. 저희 객실은 105호 객실로 주니어 스위트 객실이었습니다. 라 디모라의 객실은 주니어 스위트와 더블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레스토랑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호텔의 경우 1년 내내 객실 요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숙객들은 모두 레스토랑 손님들이니까요. 저희는 코너에 위치한 좋은 객실을 배정받았는데요. 입구 쪽에 데스크와 의자가 있고 옷장 앞에도 작은 카우치가 하나 있고 코너 창가에도 꽤 넓은 카우치 공간이 있었습니다. 분리된 거실은 아니지만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카우치 옆에는 커피 머신과 CD 플레이어 준비되어 있었고요. 입구 쪽 데스크에는 프렌체코르타 한 병과 달다구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프렌체코르타를 줬어요. 술은 못 먹는다. 이거 먹으면 저녁 때 손글씨로 적은 웰컴 레터와 귀여운 롤리팝 쿠키들이네요. 아주 넓은 침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외부 좌석이 보였는데 아직까지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날이 일요일이라서 무슨 가족 행사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다들 즐거운 모습들이죠. 사이드 테이블의 스탠드나 벽등도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욕실도 좀 보겠습니다. 욕실이 굉장히 넓었는데요.
중앙의 커다란 대리석 세면대를 지나 우측으로는 욕조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욕조입니다. 좌측으로는 변기와 비데,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탈리아식 비데는 적응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위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샴푸와 바디 제품은 겔랑으로 비치해 두었고요. 각종 어메니티들도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향수 샘플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세면대도 대리석이었는데 욕실이 정말 넓고 고급스러워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음료수와 술이 꽉꽉 채워져 있었는데 저희는 원래 음료를 거의 마시지 않지만 따로 가격표도 안 보이고 체크아웃할 때 미니바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부지도 예뻤지만 아직 시차 적응이 제대로 안 된 저희는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7시가 넘었길래 급하게 준비를 하고 8시쯤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간단한 아뮤즈 부쉬가 나왔는데 크림무스와 까놀리가 나왔습니다. 우선 프렌차코르타로 시작합니다. 까델보스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수건에도 고급스럽게 로고가 새겨져 있네요. 이 요리는 저희가 주문한 해산물 코스엔 포함되지 않는 요리인데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음식은 리치올라 까르파초, 일종의 방어회인데요. 기름기 많은 한국 방어와는 좀 다른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감파치하고 비슷한 맛이었어요. 이것은 튜나 스파게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치를 얇게 저며왔어요. 스파게티 누들처럼 다 섞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풀북이에요, 풀북.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왔네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생선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프렌치에 비해 한국 사람 입맛에 조금 더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가 길어도 덜 헤비하게 먹을 수 있고요. 이거는 시칠리아산 스캠피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실하네요. 원물 사이즈가 되게 컸을 것 같아. 지금 살만했는데도 이 사이즈 좀 봐. 되게 엄청 큰 사이즈야. 화이트 아스파라거스하고 아스파라거스도 있네. 지금 아스파라거스 블랑 시즌이래 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이트는 그룹세토 쪽에서 나오는 거래요. 샤도네인데 향은 엄청 좋아요. 되게 플로럴하고 근데 맛도 되게 드라이하고 타닌도 좀 있고 근데 금세 열리긴 하네요. 따라 넣으니까. 소믈리에게 추천받은 화이트였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맛있게 마셨습니다. 제가 랑구스틴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원물이 실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쉬운 건 먹는 양이 적어서 그리시니 같은 빵 종류를 전혀 못 먹는다는 점이네요. 다음 요리는 엔초비 튀김입니다. 엔초비가 엄청 커요. 비린맛은 하나 없고 엔초비 덴푸라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산타 마게리타? 그쪽에서 잡히는 새우래요. 리조또. 빵 안 먹는데 자꾸 빵을 권하네. 근데 맛있겠다. 팥바지를 가져다 주셨어요. 빠게리를 주시려나 봐요. 여기 시그니처인데요. 레스토랑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칠리 넣을까? 야? 느끼한 거 일반 알려주고 매콤해? 얼마큼 매콤해? 아까 칠리 넣었잖아. 이 안에 뭐 3가지 종류의 토메이토가 들어있다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짜지도 않고. 이것은 대구 요리입니다. 바질이랑 민트 소르베. And with it, I present our cannoncini with a vanilla bean custard cream and crushed hazelnuts.
카논치니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많이 먹는 디저트인데 한국에서도 요즘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렇게 동글뱅이 소라빵 같은 페스트리가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입니다. Now we continue with our Gioconda, which is very similar to a panettone, but the dough that we make creates it very in a more fluffy and light way. So the name Gioconda comes from the wife of Signor Vittorio, and when the restaurant completed 50 years a few years ago, we came out with this dish. 그리고 귀여운 관람차에 각종 뿌티프루들이 실려 등장했습니다. 치즈카트와 초콜릿 카트는 너무 배가 불러서 사양했네요. 아, 어머니. 배불러. 이 정도면 선빵했어. 한국 사람답게 빨리빨리 먹고 치즈카트도 사양하고 거의 1번으로 식당을 나선 것 같습니다. 부른 배를 꺼트리며 잠시 정원을 산책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꿀잠 자고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조식은 별도의 레스토랑에서 먹습니다. 이탈리아 조식은 케이크나 파이류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모두 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조금씩만 잘라서 맛만 보려고 했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잘라주시는 바람에 전 메뉴 찍먹은 실패했네요. 이외에도 치즈와 연어, 살라미 등을 요청해 먹을 수 있습니다. 훈제 연어가 특히 맛있었는데 직접 훈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식기는 알처럼 생긴 재미있는 용기에 꽂혀 있었고요. 바깥 풍경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 레스토랑은 꽉 차 있었는데 투숙객은 그리 많지 않은가 봅니다. 조식당이 한산하네요. 평소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저는 가볍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산책을 좀 하려는데 문 앞에 야옹이가 그림처럼 앉아있네요. 대답해라. 건물 뒤편으로는 작은 포도원과 헬리콥터 이착륙장, 산책로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이라 제대로 된 포도송이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다비토리오에서 하루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요즘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고요.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레스토랑이지만 여전히 주 고객층은 이탈리아 현지 분들이었습니다. 밀라노에 온다면 꼭 재방문하고 싶은 레스토랑 명불허전 다 비토리오였습니다.